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야후 파이낸스가 최근에 또 LG그룹이 활발하게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면서 이제 뭐 서울에 와서도 젠슨왕이 구광모 회장과 LG그룹 임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서도 이제 젠슨왕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가 LG그룹, 뭐 당연히 LG그룹은 LG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LG CNS 등이 LG 그룹이 엔비디아랑 어떻게 이제 협업을 하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썼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우리하고만 협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당연히 뭐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협업을 하지만 우리랑 협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 일본하고도 다각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동시에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이렇게 엔비디아의 광폭 행보가 전체적으로 시사한 바 무엇인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LG와 엔비디아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이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요.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뤘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LG전자 스스로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올해 CES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합니다. GPU가 필요하고 여기에 당연히 메모리도 필요하긴 하지만 아쉽게도 LG 그룹은 이제 메모리를 갖다가 넘겼죠. 그래서 메모리 없는 상황에서 GPU를 받아서 LG 그룹의 LG전자에도 강점인 이제 그 제조업에 뛰어들겠다. 여기에서 가장 큰 또 방점이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산업용 로봇은 이제 LG CNS에서 관련된 이제 산업용 로봇을 갖다가 LG 그룹이 만들게 됩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물류 역시 이제 LG 그룹이 더불어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칩을 바탕으로 해서 물류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바꾸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완성형 자율주행차를 할 때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벤츠랑 손을 잡고 이제 새로운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얘기했고 거기에 현대차도 같이 맞물려서 젠슨왕과 더불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LG그룹이 이 교통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젠슨왕의 엔비디아의 칩을 가져와서 교통 통제 시스템을 갖다가 새롭게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이러면서 LG그룹이 원래 전장용도 LG전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같이 이제 교통 통제 시스템을 갖다가 그 엔비디아 칩을 가져와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LG그룹이 정말로 이제 LG그룹의 엄청난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는 엔비디아 협업을 갖다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좀 보면은 엔비디아의 칩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젠슨왕만큼 이렇게 부지런하면서 세계를 갖다가 다각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했으니까 멈출 만한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젠슨왕과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업은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이제 HBM에서 시작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HBM뿐만 아니라 다른 다각도 메모리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제 한국에도 두 번이나 찾아와서 치맥 회동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넘어서서 이제 네이버 그다음에 LG그룹과도 아주 광폭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은 이번에 이제 제도를 잘 잡아서 기업이 언제나 뒤쳐져 있던 기업의 사세와 영향력을 갖다가 확대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겠다라고 봐야겠고 그다음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중요한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삼성전자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LG전자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가정용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이제 애플 갖다 맥킨토시를 내놨을 때 당시에 이제 모든 가정마다 1가구 1PC 시대가 열린다고 했을 때 선뜻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 1가구 1PC 시대를 넘어서 스마트폰에 상응하는 스마트폰도 이제 스펙을 보면은 PC에 맞먹죠. PC에 맞먹고 비용도 PC에 맞먹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가정용의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가사 도미 로봇 요리도 직접 하는 그런 로봇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LG전자가 발받쳐서 새로운 어떤 가전 LG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전 LG답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 치고 나가면 LG전자 입장에서 또 하나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국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방 자원이 왜냐하면 이제 신생아가 언제부터 줄었기 때문에 국방을 갖다가 사람이 다 일일이 보초에 서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국방 로봇을 갖다가
휴전선의 철책을 갖다가 사람이 지키지 않고 지뢰가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깔아버리면은 사실 엄청난 이제 또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한데 사실은 LG전자는 사실 여기까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국방과 외교 안보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엔비디아 광폭 행보가 있는데 이러면 LG그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변곡점에서 주가 매출을 갖다가 점프시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LG전자 이제 휴머노이드의 응용 분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나올 만한 뭐 로봇 같은 거 뭐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이미 이제 그 클로이드를 갖다 출시를 하면서 내년쯤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클로이드에 대한 매출과 이제 그 산업 곳곳에 이제 깔리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LG그룹이 사실 만나보면은 의기소침해 있어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LG그룹이 삼성그룹과 더불어서 가전에서 양강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IT에 있어서는 LG그룹에 LG전자를 먼저 출범시키고 나서 삼성그룹에 당시 이병철 회장이 고민을 하다가 사돈이었죠. 사돈그룹이 먼저 나갔지만 도저히 이제 그 전자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삼성그룹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이 당시에 이제 LG그룹에 통보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한동안 LG그룹과 삼성그룹 사이에 엄청 냉각기를 거쳤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 사실은 이제 IT 입장에서는 이제 LG그룹이 먼저 나갔지만은 반도체를 갖다가 뺏기면서 사실은 이제 의기소침해 있고 매출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 갖다가 본격화했을 때 LG그룹 자체가 사실은 변곡점을 맞으면서 변곡점을 맞아야지 많은 인재가 지금 누가 봐도 LG그룹과 삼성그룹 중에 누가 먼저 그 우수한 인재가 삼성그룹과 LG그룹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LG그룹이 아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도 이번에 구광무 회장이 로봇을 말미암아서 새로운 어떤 전환을 맞이하지 않으면 이 위축된 사슬을 갖다가 반등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또 보니까는 엔비디아가 꽤 많은 국가의 핵심적인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CNBC에선 단독 보도도 하나 나왔습니다. 북유럽에서 AI 데이터 센터 거의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칩을 넘어서 인프라 쪽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엔비디아가 많은 국가들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만 엔비디아만 한정할 필요 없고 데이터 센터에만 엔비디아 칩을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야후 파이낸스의 보도를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숱한 기업과 이제 엔비디아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만 협업하는 게 아닙니다. 후지스가 옛날에 반도체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기술력 뺏기면서 지금은 뭐 그 영향력이 없는 기업이지만 후지스 그다음 파낙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예전에 갤럭시가 이제 플라스틱에서 금형으로 바뀔 때, 금속으로 바뀔 때 그때 사실은 중요한 어떤 기업 중 하나가 파낙이거든요. 파낙이 사실은 그 해당 제품을 갖다 금형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그 금속 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스카와 전기, 가와사키 중공업, 히다치 이런 일본의 굵직한 기업들과 엔비디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이제 지멘스, 볼보, 그리고 이제 인도로 넘어가서도 젠슨왕이 인도에서도 엄청나게 휘젓고 다니는데 이런 모든 것들 갖다 보면은 도대체 이제는 엔비디아가 없는, 엔비디아 칩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일본, 유럽을 갖다 휘젓고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엔비디아의 어떤 역할은 어디까지로 이제 한정할 수 있는가? 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또 월가에서 AI가 이제 정점이고 정점이 꺾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만 말씀드려봐도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체에서 테슬라의 어떤 그 강경 경쟁 상대로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 장착한 완전 자율주행체가 도로를 다닌다. 여기에 시장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AI의 정점이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도 더불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 초과 수요도 더불어 진행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광폭 행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